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원청교섭 쟁취하자! 교섭 불응, 교섭 혜택, 원청 사업주 규탄한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권을 투쟁으로 쟁취하자!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시행된 3월 10일 전 조직적으로 원청 사업주에 대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교섭 요청을 시작했습니다. 단위노조 558곳에서 원청 사용자 425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청하고 지금까지 원청 교섭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나왔듯이 단 30여 곳 정도만 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원청 사업주들은 당연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해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3월 25일을 중심으로 전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투쟁과 그리고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이곳 11시에 개정노조법 무시, 하청 노동자 교섭 요구 무시하는 원청 사용자 규탄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 저희가 기자회견한 이 SK도 마찬가지로 우리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를 해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여는 발언으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동지의 힘찬 여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해 주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우리는 20여 년간 원청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용자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30여일 동안 민주노총 사업장 약 500여 곳, 전국에서 하청 노동자 약 1000곳의 사업장이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섭에 나오겠다고 스스로 응한 곳은 5곳에 불과했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 현재는 30여 곳이 교섭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0곳 중에 30곳, 10%도 채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사업장만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사회의 절반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간접고용,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노동자들은 외주화되어 있고 원청으로부터의 책임을 방기하는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노조법의 개정은 실질 사용자의 원청과 교섭을 하자는 것입니다. 원청 사업주들은 막대한 이윤,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원청 교섭이 진행되면 마치 기업이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한 회사가 수백 개의 교섭을 해야 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한 회사당 평균 교섭 요구대가 되는 곳은 2곳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500개 사업장이 약 400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2대 1 정도입니다. 하나, 많아야 2개 정도의 교섭을 진행하자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원청은 여전히 귀를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부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모범 사용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심지어 국무총리는 공공부문의 원청교섭을 빗대어 법을 바꾸어서라도 정돈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 고용, 노동 조건을 바꾸어 보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하청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원청이라는 권한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직접 교섭하겠다고 법을 바꾸었고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SK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을 쟁취하고 돌파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노동절을 시작으로 더 이상 교섭을 요구하고 청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투쟁태세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사들을 상대로 7월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청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원청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민주노총은 20년의 힘찬 투쟁을 통해서 20년이 넘는 힘찬 투쟁을 통해서 원청 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이 된 한 달 모습 속에서 여전히 원청 교섭을 해태하는 원청 사업주들의 작태를 그대로 두고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투쟁을 통해서 쟁취했던 만큼 원청 교섭의 그 실질적 성과 또한 투쟁으로 쟁취해 나가겠습니다. 가맹 조직의 산별, 조직별 원청교섭 투쟁 결의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금속노조 이인배 현대차 남양 비정규직 지회장님, 그리고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이민수 수석부위원장님, 서비스연맹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 하인주 수석부위원장님, 민주일반연맹 조영민 공공연대노조 인천본부 부원산업 지회장님, 그리고 보건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님 발언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차 남양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임배입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모든 공정에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을 확정했을 때 이제는 차별 없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어땠습니까? 법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도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공정을 점거하고 저 높은 송전탑 위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버티고 동지들이 스스로의 몸을 불사르며 싸울 때서야 겨우 특별 채용이라는 생색내기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현대차라는 자본의 민낯입니다. 지난 3월 드디어 노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하청업체랑 얘기해라, 그 비겁한 앵무새 같은 소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 노동으로 돈을 벌어 글로벌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장인 현대차가 직접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법이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법을 비웃으며 우리 비정규직 4개 지회가 4번이나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저들은 여전히 하청 뒤에 숨어 묵묵부답입니다. 4번이나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벌자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평등한 이중구조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무너진다면 우리 자식들도 똑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계급사회에서 차별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절실함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금일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그룹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경시와 불법적 경영을 일삼는 현대차 자본을 규탄하고자 양재동 본사에 집결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침묵이라는 성벽 뒤에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파견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역사가 있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우리는 사직생의 각오로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이민수입니다.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은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제철소, 반도체 등 공장의 필수 장치인 플랜트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플랜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플랜트 현장에서 강철 및 비철금속, 파이프, 배관과 철판을 용접하고 절단하며 대형 플랜트 설비를 제작 및 양중하는 관련 작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의 원청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플랜트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SK 에코플랜트 등 종합건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SK 서림 빌딩에 있는 SK에너지를 비롯하여 S-오일, GS칼텍스, 포스코 등 정유사와 제철기업 발주자도 저희 노동조합의 원청에 해당합니다. 원청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이 시행된 후 SK에너지, 포스코 등 플랜트 산업 발주자들은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에 대하여 원청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철소나 정유공장이 준공된 이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플랜트 설비, 유지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하여 SK에너지와 포스코가 원청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4, 50년 된 SK 울산 공장에 노후화된 플랜트 설비로 인해 유해가스 누출과 폭발 화재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SK에너지 원청 교섭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플랜트 건설노조의 SK에너지 원청 교섭권이 한국노총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K에너지는 민주노조 탄압을 내놓고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 악덕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지부가 2004년에 만들어지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SK 현장 출입을 거부하여 시업에서 배제하고 전문 건설 업체들을 사주하여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한국노총에 강제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교섭 단위 분리 제도를 확용하여 동부, 동일산업 등 SK 성주 전문 업체들의 단체 교섭권을 한국노총 어영노조에게만 독점시켰습니다. 현재 SK 울산공영 협력업체 단체 교섭권이 한국노총에 있다 보니 현장은 기뢰가 매설된 호르무즈 해역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작년 10월 17일 울산 SK 공장에서 노후화된 수소 배관 폭발 사고로 저희 조합원 1명과 청년 플랜트 건설 노동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SK에너지가 밀어주고 키워주는 한국노총 노조가 SK 상주업체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다 보니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청인 SK에너지에 종속되고 유착된 하청노조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권과 자본의 자주적이고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원청에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민주노조만이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이번에 신설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11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와 공통성이 전혀 없고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이 유발되고 노사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교섭단위를 각각 분리해서 하청노조의 원청교섭권을 보호할 수 있게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SK에너지에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플랜트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른 그간의 가오를 반성하고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SK에너지 경고합니다. 만약 울산지방노동위의 결정이 근거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여 한국노총 노조에게 원청교섭만 독점하려는 부당노동 행위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울산지부 조합원들의 강력한 분노와 실천투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SK에너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 재벌 대기업에 대한 원청교섭법 정치를 위해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의 선두에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구호 외치고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 SK 서림 빌딩은 원청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K 에너지에 요구하는 민주노총 요구를 담아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장 SK 에너지는 교섭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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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연맹의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업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하인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는 10만여 명의 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원청 기업들은 판매 사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협력사원 노동자들을 대해 브랜드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원청은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통제하고 매출을 위해 원청의 각종 행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열악한 휴게실, 화장실과 도로와 비행기 활주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외부 창고 등 노동 조건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를 통해 이러한 실질적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제주 면세점 JDC 사례에서는 원청이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어 사용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법적 사회적 기준이 된 것입니다. 모든 백화점 면세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원청이 노동자의 업무 수행 전반을 통제하면서도 책임만 회피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주말, 명절 연장 영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매월 정해지지 않은 정기휴직으로 인한 불안정한 스케줄, 불특정 다수 고객으로부터의 감정 노동에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대변인 대형 로펌들은 소수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전전전과 현장 순회를 통해 근무하는 모든 협력 직원들은 제발 연장 영업 좀 없앴으면 좋겠다. 휴게실이 너무 좁고 비위생적이다. 응원하며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수년간 교섭 요청에도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원청 사용자들은 조직적인 교섭 회피를 넘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황소로 대응을 하여오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이 무색할 정도로 원청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으며 사용자가 아니라는 그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부당 노동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법원도 단호히 판단했고 인정했습니다. 정부도 명확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거래 대상이 아니며 노동자의 삶은 이보다 더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그 책임 또한 지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백화점 면세점 원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비열한 행동을 멈추고 스스로 사용자임을 인정하십시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교섭장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법이 작동하는 당연한 사회 속에서 살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맞아.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인천본부 부원산업지회장 조영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섰습니까?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음에도 수많은 원청 사용자들이 여전히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원산업지회도 3월 12일 부평구청에 교섭 요구서를 발송하였고 4월 8일 집회를 통하여 교섭 요구에 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평구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음에도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는 형식만 민간 위탁일 뿐 실제로는 지자체인 부평구청의 예산과 지시로 움직이는 공공서비스 그 자체입니다. 누가 차량 대수를 정합니까? 누가 적정 인력을 정합니까? 누가 집정노무비, 간전노무비, 복리후생비를 책정합니까? 바로 지자체인 부평구청입니다. 이미 화성시와 전주시는 생활 폐기물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의 장으로 나왔습니다. 타 지자체도 하는 일을 왜 부평구청만 못합니까? 아니 왜 안 하는 것입니까? 부평구의 현실은 원청 교섭이 왜 필요한지를 너무나 처참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부평구가 위탁을 맡긴 부원산업은 어떤 곳입니까? 실제 일하지도 않은 유령 직원을 올려 청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혈세를 빼돌린 상습 비위업체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21년부터 23년까지 회사 스스로 자백하고 드러난 시기에만 약 4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편취가 2차례나 적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평구청은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환수 조치를 끝내며 사실상 이 업체를 계속 비호하고 유지해 왔습니다. 부평구청이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민주노조를 위축시키는 노조 운영 논란과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복리후생비가 노무비로 써야 할 간전노무비가 업체의 이윤으로 전용되는 이 썩은 구조를 왜 부평구청은 끝까지 방치합니까? 부평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평구청은 이제 화성시와 전주시의 선례처럼 생활 폐기물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복적인 비위업체조차 퇴출시키지 못하고 혈세 전형 구조를 막지 못하는 현재 민간 대행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은 자회사 방식 또는 공공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평구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과 공공성 강화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노조는 지난 3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노조법 2조 개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을 선언하고 3월 17일 원청과의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조는 원청 병원들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나아가 사용자 간담회를 통해 집단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병원들은 여전히 직접 고용 관계가 없다, 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원청인 병원이 사용자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병원은 인력 배치와 인원 규모를 사실상 결정하고 노동시간과 교대 방식을 과업지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도대체 누가 사용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책임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현장의 혼란과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다시 가로막는 것입니다. 원청인 병원들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한 대형 사립병원의 사례입니다. 노조법 개정을 이유로 노무법인 자문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출입증을 따로 만들고 발급도 협력업체 요청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묻습니다. 출입증을 바꾼다고 사용자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병원은 지금도 노동을 지휘하고 근무를 통제하며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책임 역시 병원이 져야 합니다. 관리와 발급은 다릅니다. 출입 권한 설정과 최종 발급은 병원이 해왔습니다. 실질 권한은 병원에 있습니다. 노조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라고. 병원은 더 이상 형식 뒤에 숨지 마시고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교섭에 나서십시오. 우리 노조는 지난 4월 8일 임시대의원들을 개최하여 교섭 방침과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노동기본권 쟁취 및 원청교섭 성사를 위한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섭력을 확장하고 원청의 책임있는 교섭 참여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노조는 향후 법적 대응과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원청교섭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전국의 세범지부들은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원청인 병원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대한 절차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단결된 투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의 생생한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웃긴 상황입니다. 우리 하청 노동자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사장이라 부를 수 없는 이 우스운 현실에서 우리 민주노총은 힘찬 투쟁을 통해서 당연한 법에 보장되고 있는 권리를 쟁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진짜 사장 교섭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예, 질의응답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실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민주노총 기자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개정노조법 무시, 하청 노동자 교섭 요구 무시하는 원청 사용자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태갑 사무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 동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개정노조법 무시, 하청노동자 교섭요구 무시하는 원청 사용자 규탄한다. 3월 10일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민주노총 단위노조 558곳에서 원청 사용자 425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한 곳은 30곳밖에 없다. 그조차도 노조에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정 결과가 나온 후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한 곳과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원청 사용자들의 조직적인 교섭 회피와 개정노조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도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 착취를 지속하고 있는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는 외면하면서 사용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교섭 의제인지 아닌지 판단받아봐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절박성을 기만하고 있다. 대기업 사용자들이 노조법과 노동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관행이 되었다.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 행위는 일상이 되었으며 대기업들이 불법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파견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해왔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오만한 태도는 그동안 노동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 때문이다. 10대 재벌 소속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GS 63%, HD 현대 58.7%, 롯데 55.3%, 포스코 52.8%, 한화 51.3%로 50%가 넘는다. 이러한 통계는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기간제와 파견 용역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하청 노동자의 차별 개선과 노동안전 보장에 대해 남의 일인 듯 무책임한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들이 하청 노동자 덕분에 취득한 이익이 천문학적 규모임에도 노동안전조차 보장하기 싫어서 교섭을 외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부끄럽지 않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이 가져간 수십억의 성과급과 연봉은 하청 노동자의 목숨값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하청 노동자와 대화하라. 우리 하청 노동자는 20년을 인내하며 노조법을 개정하였다. 더 이상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다. 2026년 4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예. 민주노총은 7월 15일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호 하나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장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예, 수고하셨습니다.